제가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할까 하다가 한용운의 지적 흐름과 실천, 그리고 근대 불교적 가치,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선 67쪽에 목차를 보시면 제가 대략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는 제가 문제의식하고 이 글에 담긴 제 관점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한용운의 지적 흐름인데, 지금까지 한용운에 대해서 불교, 그러니까 승려로서만, 불교인으로서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한용운의 사유 안에는 유교적인 어떤 가치도 있고, 또 불교적인 가치도 있고, 또 근대인으로서의, 근대 지성인으로서의 이제 사유도 있고, 그런 사유들이 중심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이 장에서 할 거고요. 3장에서는 만해 스님이 여러 불교적 실천들을 하고 계신데, 그 실천들을 관통한 어떤 가치가 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가치를 자유평등으로 잡고, 이 자유평등이 지향하는 그 궁극적인 지점은 부세라, 부세.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불교적 실천 말고도 사회적인 실천들이 있는데, 불교적 실천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실천적인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실천들도 어떤 관통하는 가치가 좀 있을 거다. 근데 그 가치가 불교하고 무관하지 않을 거다. 그 기본적으로 그 관통한 가치는 자유하고 평등이고, 이 자유와 평등이 대사회적으로는 독립, 또 평화, 또 해방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결국은 이것들이 지향하는 바가 구세론이었다. 그래서 그 불교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이 구세론이라는 최종적인 그런 목표 지점에서 만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제 글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고요. 제가 읽어가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에는 3가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해의 사회적 실천 가운데 불교와 무관해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해의 3.1운동과 신간의 참여활동은 사실 밖에서 볼 때는 불교와 무관해 보이는 그런 실천처럼 보입니다. 이런 물음과 관련해서 만해의 독립운동에 자유, 평등, 평화 등의 사상이 있다고 지적한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이 연구들에서 이 개념어들을 매개로 만해의 사회적 실천을 불교적 맥락에서 이해할 여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만해가 사용한 개념어들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피는 일이 필요해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해의 실천을 불교운동, 민족운동, 문학작품 등 영역별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이 초래하는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문제의식이고요. 그 학계에서 사실 이제 불교계, 또 그 문학계, 또 좀 더 이제 나아가면 종교학계, 이쪽에서 만해를 바라보는 이 내용들이 이제 만해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규명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데, 이런 이제 이해 흐름이 계속 간다면 각 영역들 간의 연결고리가 없어질 거고, 그러면 결국은 만해에 대한 이해도 분절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각 영역별 활동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만해에 대한 통합적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만해 세계관을 종합적이 아니라 불교의 맥락에서만 보는 경향이 초래하는 문제. 특히 이런 경향에서는
만해에게 미친 유교의 영향력이 간과되어서 만해에 대한 분별적 이해가 역시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만해가 유교적 환경에서 20대 중반 이후에 출가했다는 점, 그리고 불교 유신론에서 유교 경전과 자료들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만해의 사유에서 유교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과 관련해서 만해의 민족 사상과 만해 민족 사상과 관련해서 출가 이전의 유교 문화가 연원이자 일생을 관통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 만해 출가를 개종이 보통 우리가 이제 A 종교에서 B 종교로 이렇게 바꾸면 그거를 개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개종이 아니고 가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개종이 아닌 가종 개념으로 보면 만해에게 유교적 세계관은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 차원에서 만해 세계관을 볼 때 발생하는 과제는 만해에게 유교와 불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문제식들은 종교 정체성을 가진 종교인이 수행한 실천이라면 기본적으로 종교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관점에 따라 만해가 경험한 지적 흐름과 그 안팎의 실천을 살펴보고 3.1운동과 신간의 활동 등을 포함해서 이 실천을 근대 불교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근대 불교적 가치는 만해가 전통과 근대의 지식을 교차시킨 지점이자 국권의 피달 상황에서 중시한 가치를 말합니다. 필자는 이 가치를 각 영역별 활동의 연결고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그래서 만해의 지적 흐름을 보고 또 불교적 실천과 가치를 보고 사회적 실천과 가치를 보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해가 유교, 불교, 근대지라는 지적 흐름을 경험했고 이런 지적 흐름을 토대로 불교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 실천을 관통한 부분이 근대 불교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만해 여러 활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종교인의 사회적 활동을 종교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만해 사유는 불교 유신론 집필전까지 유교, 불교, 그리고 근대지라는 지적 흐름에서 만들어지고요. 만해 사유에서 이 세 부분이 중증적으로 적용하겠지만 지적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세 부분을 구분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유교적 환경에서 성장한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이제 구성하는 주요 내용은 만해가 받은 서당교육, 그리고 부친의 위인전교육, 그리고 관리 경험입니다. 우선 서당교육과 관련해서 만해는 어릴 때부터 한학을 배웠는데 아마 결혼 전까지 그 서당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닐까.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서당에서 받은 교육을 토대로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한문 공부를 계속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친의 위인전 교육과 관련해서 부친 한흥주는 수시로 국가사회를 위해 일신을 마친 의인들 관련 서책을 보다가 이제 아침저녁으로 만해를 불러가서 옛사람의 전기를 가르쳤고 이제 만해는 그때 그 시기를 일생 운명을 결정할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 경험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이전 다른 학자들이 연구한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제 현재 자료상으로는 관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1896년 18세부터 1899년까지 3년간 홍성군청의 하급관리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33년 만해 인터뷰 기사에 부안국 시대에 관리로 다니다가 27세에 입단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부친이 관리 출신이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같이 고려하면
만해가 일정 시기 동안 관리 경험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주목할 부분은 20대 중반까지 만해가 경험한 6.15 수교관이 출가와 함께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유교의 영향은 불교 유신론에서 유교 경전에 대한 자료들이 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불교적 환경인데요. 1905년에 출가 전후 이루어진 불교 교육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서 주요 내용은 출가 이전에 불서를 읽은 경험이 있고 출가 이후에 받은 승려 교육이 있습니다. 출가 이전에 불서를 읽은 경험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27세, 그러니까 출가할 그 당시에 홍주에 있던 절에서 우연히 선처라는 책을 읽고 화엄경 행원품에서 고현보살의 무궁한 행원에 감탄해서 유서를 태우고 불법 규율을 결심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가 이후의 승려 교육과 관련해서 만해는 1905년 1월에 고향을 떠난 후에 백담사에서 쭉 경전들을 배웠고 또 1907년에 금봉사에서 처음으로 수선 안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1905년부터 1908년 사이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력 승가 교육과정 이 승가 교육과정 중에서 상익과 사직과에 해당되는 내용 없는 것 같고 사격과하고 대교과의 과목들을 이수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것은 그 당시 만해가 교육을 받았던 그 시기에 스승들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후에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로 근대지의 환경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주요 내용은 영안지략을 공부한 거, 그리고 은빙실 문집을 공부한 거, 그리고 6개월간의 일본 유학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영안지략과 관련해서 이 책은 영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 세계하고 이제 똑같은 거니까 영환지략은 세계 지리서입니다. 영환지략과 관련해서 만해는 수년과 백담사에 있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할 때 영환지략을 접하고 조선 외에 넓은 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시베리아를 목표로 이제 해삼위로 갔다는 내용이 있고 또 30세에 아라사 유학을 떠났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단순 여행을 목표로 간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유학 차원에서 그 해삼위 쪽으로 이제 간 건지는 살짝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해가 영환지략을 접한 경험은 그 당시의 시 공간상으로 낯선 건 아니다. 당시 그 조선에서 지식인들 사이에 이 책이 유행을 했다. 그 말씀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만해하고 이제 직접 관련이 있었던 금봉사도 신학문 교육을 이미 지향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김모은 스님을 중심으로 이미 1906년 8월에 명진학교 지원을 이제 만들고 1907년 1월에 불교 교육과 신학문 교육을 목표로 동명학교 추지서를 발표하는 등 근대 교육에 관심을 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봉사나 그 소속인 백담사에서 당시 영환지략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간 부분은 만해가 영환지략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무엇일까? 만해의 회고처럼 영환지략의 영향력은 세계 지리와 여러 국가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호기심 유발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 이후에 나오겠지만 은빙실 문집에 비해서 이 영환지략이라는 책 자체가 어떤 이제 근대적인 어떤 사상, 철학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본 거고요. 둘째, 은빙실 문집과 관련해서 만해는 1910년 12월 이전에 은빙실 문집을 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대한제국의
서적 유통 그 상황을 보면 만해가 은빙실 문집을 접한 경험이 낯설지 않습니다. 당시 이제 공식적으로 구입이 가능했고요. 또 대한 자강의 월보나 서우 또 서북학회 월보 이제 이런 이제 근대 학술지에 그 책의 일부 내용이 번역돼 가지고 그 소개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해가 은빙실 문집 전체를 읽었는지, 왜냐하면 이게 양이 좀 많기 때문에요. 일부분만 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해가 불교 유신론에서 나는 서양 철학사를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다. 다만 그 짧은 말이나 구절이 샛별과도 같아서 여러 사람 책 속에 번역되어 전해진 것이 어쩌다 눈에 띄어 인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말이 은빙실 문집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불교 유신론에 은빙실 문집의 내용이 적지 않다는 점. 이것은 은빙실 문집의 내용이 불교 유신의 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과 함께 만해가 은빙실 문집을 통해 근대 불교의 모습을 상상했다는 점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해가 불교 유신론 가운데 불교의 성질, 불교의 주의, 포교, 사원, 위치, 승려의 단체 등에서 인용을 활용한 은빙실 문집의 내용은 표 1과 같습니다. 이제 물론 더 찾으면 내용이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셋째, 일본 유학과 관련해서 만해 190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도쿄의 조동종 대학에서 수학을 하는데요. 일본에 이제 유학을 한 이유는 일본의 불교 문화가 문명의 통로로 봤고, 그리고 그 조선과는 달리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일본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간 것 같고요. 그 76쪽을 보시면 만해의 1908년 조동종 대학 유학은 이 시기상 또 그렇게 어색한 상황이 아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1905년에 그 다른 승려가 이 대학에서 불교 공부를 했다는 전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 조동종 대학이 원래는 조동종 대학림이라는 명칭이었는데 이게 1905년 1월부로 조동종 대학으로 개칭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해 스님이 표현한 조동종 대학이라는 명칭도 정확한 명칭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목할 부분은 만해가 일본 유학에서 받은 영향이 무엇일까? 인데 조동종의 종파적인 영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해가 일본 유학을 할 때 조동종 대학에 있었으나 별로 공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종하고 조동종하고 밀약이 있었을 때 그 반대 차원에서 인재적 운동을 또 하셨고, 그리고 그 중국부 압력 이후에 내세운 명칭이 선종이었고, 이런 점들을 보면은 종파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 다만 불교 유신론에 담긴 승려 결혼 자유, 또 도시 불교론 이런 거를 고려하면 일본 불교 현실에서는 다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77쪽에 3장 보겠습니다. 불교적 실천과 같이인데요. 불교적 실천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 실천은 1910년에 중출원 헌의서와 통감북 건백서에서부터 보이는데, 그 이후에 10년대 실천, 또 20년대 실천, 30년대 실천, 이거는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79쪽을 보시면 만해의 불교 실천도 관련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주요 활동들이 불교 유신론의 내용하고 거의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불교 관련 활동하고 그 다음에 불교 유신론의 내용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표 2처럼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만해의 불교 실천과 불교 유신론이 연결된다면
불교 유신론에 담긴 가치도 불교적 실천의 전제된 가치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교 유신론에서 자유평등 구세 개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불교 유신론의 총 17개 부분, 17개 절 중에서 11개 부분에 11개 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표 3과 같습니다. 이 불교 유신론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만해가 불교의 주의를 평등주의하고 구세주의로 규정을 했는데 이것처럼 평등과 구세고 이 개념들은 자유 개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각 개념의 의미를 약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평등 개념에는 불교적 의미와 근대적 의미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불교적 평등 개념은 연불당 폐지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붓다의 무차별적 가르침을 평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남을 의지하지 않는 자력 실천을 이제 만에는 자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또 근대적 평등 개념의 의미로는 각자 자유를 누리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국가, 지역, 인종 차별 없이 일가와 형제가 되어서 경쟁과 침탈 없이 세계를 다스리는 상태, 그런 의미로 또 근대적 평등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구세 개념은 포교를 통한 중생 제도 또는 마음 밝힘, 이 정도의 이제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참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선이 마음의 밝힘이고 그 요점이 적적 성성이라는 이라면 그 맥락에서 마음이 아닌 고유한 장소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지향하는 참선은 염세와 독선이고 불교라는 구세의 교와 모생의 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구세 개념은 평등, 자유의 사회적 실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평등 및 자유 개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유 개념도 평등 개념처럼 불교적 의미와 근대적 의미가 혼용되고 있는데요. 불교적 자유 개념은 평등한 또 무차별한 가르침에 따른 자력 신앙이나 이를 통한 해탈을 의미하고, 이런 내용은 서론, 포교론, 소회론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자유평등 개념은 1920년대 이후 그리고 1930년대에도 역시 쭉 지속되고 있는 것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3쪽 보겠습니다. 사회적 실천을 보면 역시 다른 불교인과 달리 마네스님의 특징은 사회적 실천의 내용이 또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건데, 이 실천은 3.1운동 참여부터 이게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 1920년대 실천, 1930년대 실천이 약간 다릅니다. 1930년대 실천은 주로 이제 글쓰기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계신데, 그렇지만 다른 종류의 사회적 실천을 멈춘 상태는 아니고요. 같이 하되 이제 글쓰기에 주력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해볼 만한 것은 3.1운동하고 신간회, 또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내용에 주목해보는 거는 이게 도대체 불교하고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게 불교 밖에서 보면은 전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활동 이면에도 역시 자유평등이라는 게 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자유평등이 독립, 또 평화, 해방 이런 이야기로 이런 차원에서 드러나면서 이게 이제 불교적인 구세론으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담고 있는데요. 시간이 그러면 이제 87쪽 잠깐 보겠습니다. 87쪽에 평화론의 경우에 마네 스님은 침략적 자유가 아닌 진정한 평화가 평화를 지키고, 위압적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가 자유를 수반하고, 평화의 정신이 평등이고 평등이 자유와 대등하다, 이런 식으로 각 개념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독립론의 경우에도 독립이 개인과 민족 차원에서 자유와 평등의 구현이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간의 조직 이전부터 독립을 위해서는 통합이 중요하다. 이분의 입장은 선독립론인데 그 독립을 위해서 통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간의 활동도 통합, 독립, 또 자유, 평등 이런 개념들을 그 밑에 깔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88쪽에 보면은 해방론의 경우에도 그 핵심을 자각이라고 보는데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유, 평등, 책임에 대한 자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 주목할 부분은 만해의 평화로 독립론, 해방론이 결국은 구세론하고 관련된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만해 구세론 범주에는 불교와 사회가 모두 포함됩니다. 만해가 1922년 5월에 불교 개신을 위해서 관건과 분립화 자치주의, 통일단체를 통한 불교전도와 불교 사회화를 강조했듯이 만해 불교는 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 11월에는 종교가 사회생활을 떠나거나 사회사업을 한다고 종교가의 영역을 떠나면 안 된다는, 즉 사회사업을 하되 종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0쪽을 보시면 다시 이제 이 연구를 좀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 연구에서는 세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만해 사유에 유교, 불교, 근대지 차원의 중수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만해에게 자유평등 구세 개념이 불교와 근대의 접점이 되어서 근대 불교적 가치로 작동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만해의 불교적 사회적 실천이 자유평등 구세라는 근대 불교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